오늘 드디어 Q&A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핸드폰에 질문들을 정리해서 왔고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전에 대만에서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중국어는 어떻게 접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전에 대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대만에 와서 대만에 있는 대학교 어학당에 3개월 그 한 학기 코스를 들어가서 처음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었고 그렇게 한 학기만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갔었고요. 다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해서 다시 대만에 와서 중국어를 공부를 했는데 사실 워킹홀리데이로 왔을 때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워킹홀리데이로 왔을 때는 제가 어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따로 하지 못해서 딱히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서 되게 좀 공부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어는 제가 전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기회로 대만에 오게 되었나요? 저는 대만에 친구가 있었어요. 대만 친구들이 있었고 중국어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중국이랑 대만이랑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첫째로 대만에 오기 되게 꺼려 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이유가 번체자를 공부해야 하는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대만에 처음 3개월 공부하러 왔을 때 그때 좀 많은 걸 느끼고 돌아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한 짧게 3개월 정도면은 뭐 그렇게 막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3개월 정도 와보고 그 이후에 되게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3개월 왔을 때 그냥 막연하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뭔가 말도 안 통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되게 아직도 지금은 저한테 추억으로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때 기억이 되게 저한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대만에 무작정 왔지만 언어도 안 돼서 왔지만 그때가 저는 되게 의미 있었던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시절 전공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꽤 많이 물어보셨더라고요.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었나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전공에 그렇다 보니까 좀 패션 계열 쪽으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일을 할 계획인지 그리고 전에 했던 일과 같은 일을 할 건지 저는 워낙 좀 일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전에 했던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는 싶은데 그리고 이제 예비신랑의 국적 그리고 왜 주음보를 모르는지에 대해서 이것도 전부터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국적이나 뭐 한국 사람인지 뭐 대만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되게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저의 예비신랑은요 대만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제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이고 주음보를 모르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대만에선 주음보라는 거를 쓰고 이제 중국 그런 데는 이제 알파벳 핑잉을 쓰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예비 신랑은 이제 캐나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음보를 몰라요. 그래서 핑잉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핑잉을 쓰고 있고 그리고 남자친구분과 어떤 언어로 대화를 하시나요? 대화할 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이 안 돼서 답답할 때는 없나요?
저희는 일단 크게 보자면 영어로 대화를 하고요. 영어에서 지금은 이제 중국어로 많이 대화를 해요. 좀 저의 중국어 실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좀 예비 신랑이 중국어로 많이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주고, 처음에 연애 시작했을 때는 제가 중국어로 이제 문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되게 부족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100% 영어로만 대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제가 중국어를 조금씩 이제 늘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중국어도 섞어가면서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어도 이제 어느 정도 대화하다가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영어를 이제 섞어서 말하거나, 아니면 좀 진지한 얘기거나 그런 얘기할 때는 영어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제 이제 예비 신랑은 아무래도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영어로 대화를 하지만 중간중간 이제 중국어를 섞어서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이 안 돼서 답답할 때는 정말 많죠. 저한테는 진짜 많은데 저의 이제 신랑은 잘 모르겠어요. 답답할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의 신랑은 최대한 이제 어렵지 않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말을 풀어서 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화를 할 때 그렇게 막 어려운 점은 없는데, 물론 제가 정말 전하고자 하고 뭐 대화를 정말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막혀버리면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좀 한계를 느끼긴 하죠. 그래서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게 보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 저희는 그러니까 싸울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남편분과의 첫 만남이 궁금해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대만에 왔을 때 이제 호스텔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거의 이제 대만에 워킹홀리데이로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지금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호스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동료가 있어요. 동료가 이제 친구랑 같이 로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비 신랑인데, 그때 마침 예비 신랑은 일이 쉬는 날이어서 친구를 이제 만나러 이제 저희 호스텔에 와서 로비에 앉아서 둘이 같이 얘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다행히 저희는 그래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대만에 있는 동안 좀 같이 시간을 많이 가져서 다행히 이제 그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이제 워킹홀리데이 이제 비자가 만료되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그런 게 좀 많이 걱정됐거든요. 좀 장거리 연애나 이런 게 걱정했는데, 그래도 같이 했던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길었어서 좀 그나마 추억이 많아서 다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되게 키 커 보이는데 키가 몇인지 궁금해요. 저의 이제 예비 신랑은 키가 183입니다. 183cm고 아무래도 저랑 서 있다 보면은 조금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저는 지금 164cm인데 저랑 차이가 119cm 정도 나네요. 그러니까 좀 많이 나긴 하죠. 그리고 왜 한국이 아닌 대만에서 살기로 결심을 했는지, 남편분 직업 때문인지, 이 질문은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저는 프리랜서고 이제 예비 신랑은 대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첫째로 이제 남편의 이제 일을 따라가는 거에 맞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저의 중국어 실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공부해야겠다고 저는 스스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만에 살면서 이제 중국어도 더 배워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대만에서 살게 됐습니다. 일단 저의 이제 신혼생활은 대만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번체자 공부 방법, 그리고 정보도 많이 없고 너무 어려워요. 중국어를 잘하시는 것 같던데 공부하는 팁이 있는지도 물어봐 주셨는데, 번체자 공부 방법은 사실 저도 아직도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만의 나름대로 좀 노하우가 생긴 것 같긴 해요, 나름. 그래서 저번부터 이제 그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거를 좀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따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만의 공부 방법을 공유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국어를 잘하진 않지만 사람마다 다 공부 방법이 있고 이제 특히 번째자는 이제 외우는 방법, 스킬에 대해서는 또 저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의 좀 외우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유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공부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중국어를 잘하시는 것 같던데 공부하는 팁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중국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막도 이렇게 영상에 달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렇게 중국어를 잘 못해요, 사실. 그래서 되게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좀 민망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 중국어 실력이 뽀록이 될까봐 좀 제가 이 영상에 이렇게 자막을 달잖아요. 그 자막들이 사실 제가 도움을 받아서 올리는 거예요. 친구나 이제 저희 예비 신랑이 요즘에는 또 도와주고 있고 그렇게 올리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런 문제로 좀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이 자막 문제도 그렇고 영상에 대한 고민도 많은데 저는 전부터 영상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내가 말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자막을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스트레스로 조금 한동안 와가지고 영상 하는데 약간 정체기가 왔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힘든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빨리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언젠가는 제 스스로 모든 거를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서 진짜 더 자주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자주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1이고 내년에 HSK 4급 준비하고 대만 대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만 대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다는 거는 이제 완전 그 원어민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원어민도 그 수업을 듣는데 100%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HSK도 그렇고 뭐 영어 같은 경우에 토익도 그렇고 약간 시험에 체계화 된 약간 공식적인 시험이잖아요. 약간 그런 시험으로 나의 말하기 그 능력 평가, 듣기 평가는 정의를 내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HSK 6급이 있는데도 분명히 이제 대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될까? HSK가 일단 대만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일단 대만은 번체자를 쓰고 있고 그 번체자는 만약에 이제 HSK 6급을 따셨다면은 거의 간체자로 그 많은 단어들을 외우셨을 텐데 그걸 또 이제 대만 대학교에서 번체자로 다시 또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되게 이중적으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예 대만 대학교를 처음부터 지금 아직 어리신데 대만 대학교를 아예 목표를 두시고 준비하시는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번체자를 공부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제 번체를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간체? 이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막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넘어가는 건 어렵지만 어려운 거에서 쉬운 거로 내려가는 건 쉽잖아요. 그래서 번체를 공부하시면은 아무래도 더 수월하게 간체가 보이실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대만대학교 공부하시다가 HSK 따는 거는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따실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준비하시는 거라면 번체자를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만에 와서 살면 부모님이 보고 싶진 않을지 당연히 보고 싶겠죠. 아무래도 이제 진짜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닌 아예 결혼을 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되게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 이제 한국도 많이 그립겠죠. 이거는 네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만 결혼과 한국 결혼의 차이점, 그리고 결혼 영상을 공유할 계획인지. 제가 사실 대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여러 상황과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는 일단 결혼식은 한국에서만 하게 됐고요. 이제 피로연으로 이제 대만에서 이제 남편 쪽에 가족 친지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을 마무리하기로 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대만 결혼식에 대해서도 처음에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도 여러 스타일의 되게 결혼 문화가 있어서 요즘에는 딱 한국 결혼은 이렇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그냥 가까운 가족들, 친지분들만 모셔서 할 계획이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결혼 영상을 공유할 계획인지. 네, 결혼 영상을 공유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한국보다 덥고 습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대만에 사는 것에 대해 꺼려지진 않는지에 대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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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인 게 제가 더위를 많이 안 타요. 제가 추위는 정말 많이 타는데 더위를 많이 안 타서 약간 더위에 끈기가 있다 할까요? 그러니까 덥긴 더운데 추운 건 진짜 못 참겠는데 더운 건 잘 참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후에 요리를 자주 할 건지 아니면 밖에서 사 먹을 건지 그리고 어떤 대만 요리를 배워봤는지 할 줄 아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결혼 후에 요리를 자주 할 계획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좀 건강하게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을 계획이고 근데 대만이 또 밖에 음식이 그렇게 막 비싸지 않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요리하기 귀찮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이제 저도 밖에서 사와서 집에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외출을 해서 같이 먹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직 대만 요리를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사실 배워보고 싶어서 많이 친구한테도 물어보곤 했는데 아직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만에 가면은 그때 배워서 이제 할 계획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남편은 대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혼자 먹고 싶은 거 맨날 이렇게 요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남편의 나라 음식도 해서 같이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배울 계획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일단 저는 뭘 하든 간에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하고 후회하자는 주의자예요. 그래서 되게 기회를 안 놓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이 나이 때, 이때 이 시기에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면 나중에는 더 이상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저는 경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했을 때 미래에 저한테 이거는 도움이 되겠다. 이거는 분명히 저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봤을 때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날씬하시더라고요. 혹시 비결이? 그리고 색조 화장과 옷 코디하는 부분도 알려주세요. 네, 저는 진짜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그게 있어요. 좀 저를 놓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너무 많이 먹을 때는 진짜 아예 다이어트고 뭐시고 그런 생각 아예 안 하고요. 그냥 막 먹어요. 항상 먹고 뭐 진짜 배불러서 잠을 자야 제 마음이 편하고 그럴 정도로 항상 먹고 그 다음날 뭐 먹을지 생각하고 그 정도로 먹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살이 쪘었어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저는 진짜 와 이게 제가 참을 수 있는 그 몸무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 몸무게가 넘어가 버리면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를 들어갑니다. 관리를 들어가는데 이번에 진짜 대만에서 너무 많이 쪘던 거예요.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거를 빼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좀 더 빼야 하고 근데 비교적 저는 먹는 거에 비해서는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찌는 체질이라고 할까? 아니 그냥 그만큼 찌진 않는데 그만큼 저는 노력을 하긴 해요. 저는 평소에 하루에 딱 먹고 싶은 걸 정해놓고 최대한 저녁에는 안 먹고 낮에 먹고 싶은 걸 딱 먹고 저녁에는 굶거나 아니면 진짜 간단하게 먹거나 아니면 거의 이제 건강 주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용도로 해가지고 체중 조절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영상을 되게 찍어볼 계획이 있어요. 이 다이어트 영상 옛날부터 좀 계획 중이긴 해서 나중에 한번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뭐 별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라는 사람의 이제 그 몸무게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약간 흥미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색조 화장. 저는 색조 화장은 약간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좀 그윽한 눈을 만드는 걸 좋아해서 약간 브라운 톤 계열의 섀도우를 많이 쓰고 립 같은 경우에는 좀 MLBB 색상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색상을 많이 바르는 것 같고 그리고 옷 코디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깔끔하게 입는 거 제일 좋아해요. 깔끔하고 그런 거 있잖아. 꾸미지 않은 듯 꾸민 거.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제일 어려워요. 꾸미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멋부린 거.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데 왜냐면 그게 또 티가 안 나잖아요. 꾸민 건데 티가 안 나는데 그렇게 보기 나쁘진 않은? 뭐 결혼 후 대만에서 어떤 비자로 거주하게 되는지 그리고 비자 문제로 얼마나 자주 한국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지 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배우자 비자 거류증을 신청할 계획이고 그 비자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된대요. 근데 또 조건이 있어요. 180일 이상 대만에 이제 거주를 해야 그 비자가 이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영국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멀어서 아직 모르겠고 일단 저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그 비자로 대만에 가서 이제 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질문 받았던 것들을 대답 다 해드린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마 빠뜨린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저의 채널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앞으로는 조금 많은 챌린지 영상을 많이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많이 처음에 영상을 찍기로 시작했을 때 되게 해보고 싶었던 영상들도 많은데 그거를 지금 제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 채널에서 해야 될지 다른 채널에서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채널을 하나
좀 오래전에 만든 적이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 채널을 이제 열심히 제가 하고 싶었던 영상들 위주로 올릴 계획이고, 이 세레나 채널은 주가 일상 브이로그가 되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좀 재밌을 것 같은 영상을 많이 만들고, 앞으로는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조금 편집 스타일이 바뀌면은 그걸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딱 알아봐 주시는구나. 그런 거 보면서 좀 이번에 영상들 대만에 살면서 좀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볼 계획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요즘엔 또 다른 영상들을 올리네 이런 게 아니라 세레나가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구나 좀 좋게 봐주시고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댓글로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좋아하시고 그런지 알고 그거에 또 반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거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Q&A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